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과 재미있게 영어 인강 수업을 하고 있는 행복한 토니쌤 영어 원격 학원의 대표 영어 수업 연구가 토니쌤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토니쌤 영어 원격 학원에 오신 것을 너무 환영합니다. 벌써 우리가 5주차까지 했어요.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요.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지나고 벌써 5강, 5주차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5강까지 오면서 그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수 한번 칠게요. 박수!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1강, 2강, 3강, 4강까지 우리가 하고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바로 5주차. 바로 어떤 거 배울까요? 두근두근 바로 연결의 마법 관계대명사에서 배울 거예요. 바로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 중에서 바로 관계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가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했었을 때 관계대명사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영어 학습을 하면서 특히 이 관계대명사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영어 문법 학습인데요. 그 관계대명사가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했을 때 좀 이게 쉽지 않은 좀 어려운 영어 문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영어 문법 요소예요. 관계대명사가. 좀 어렵죠. 근데 이번에 토니쌤의 뇌과학 이미지 영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의 마법 관계대명사를 너무 쉽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5강 다 끝내면은 이거 이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쉬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기차 연결고리와 마법 브릿지로 이 두 문장을 합치는 거죠. 이 앞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바로 이 마법 브릿지로 마법을 통해서 두 문장을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한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떤 걸 배우는지 또 1주차하고 2주차를 배웠을 때 바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주차를 배웠을 때 팔품사의 배우들을 배웠어요. 팔품사 배우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마지막에 감탄사까지 배웠어요. 우리가 팔품사의 8명의 펭귄 배우들을 통해서 무대 위에 펭귄 배우들이 연극을 하는 거 우리가 재밌게 해봤었죠. 2주차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시제의 지도를 배웠어요. 우리가 현재 시간, 과거 시간, 미래 시간을 배우면서 선과 전, 그리고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가 시제의 지도를 그리면서 재밌게 한번 이미지를 재밌게 공부를 해봤죠. 세 번째에서는 친구가 필요한 타동사 그리고 친구가 필요 없는 자동사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여기 친구가 필요한 친구들은 바로 동사 중에서 타동사 여기 혼자서 놀 수 있는 친구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를 우리가 배웠고 친구가 필요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도 재밌었죠? 조동사의 색안경을 끼우면서 바로 색깔별로 색안경을 끼우면서 조동사에서 우리가 5가지의 조동사 종류를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치웠을 때가 바로 can, 그 다음에 must, will,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may, might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종류의 조동사를 학습을 우리가 재밌게 배웠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5강을 배우는 건데 5강 5주차에서 배우는 학습이 바로 이 한 문장과 이 한 문장 앞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서 마법으로 연결하는 브릿지 바로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를 배웠을 때 이 기차처럼 연결을 해보는 거죠. 바로 기차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바로 이 명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결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의 목표가 바로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기차 연결고리와 바로 이 마법 브릿지를 통해서 이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이 앞에 기차칸과 뒤에 기차칸을 연결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에는요, 바로 관계대명사의 5가지 종류가 있죠. who, which, that, whose, whom의 역할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볼 것이고요. 세 번째에서는 두 문장을 직접 연결하는 바로 기차죠. 앞에 있는 앞칸의 기차칸과 뒤에 있는 기차칸을 연결하는 이 문장을 서로 관계대명사 마법 브릿지를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 본다면 문장을 봤을 때 나는 학생을 안다.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문장은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서로 연결한다는 것을 우리 학생 친구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랬을 때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나는 학생을 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면 어떻게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을 안다. 그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who를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를 이제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면 who는 누구를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미리 알고 계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who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쓸 수가 있고요. which는 사물과 물건, 물건과 동물에 대해서 지칭할 때 쓸 수 있고요. that은 좀 특이해요. 맞는 캐릭터예요. 그 사람과 동물 그리고 물건을 다 서로 다 연결할 수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that입니다. 그리고 whose 경우에는 whose는 소유격을 연결할 때 쓰는 명사의 소유를 연결할 때 쓰는 것이고 whom은 목적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종류의 관계대명사 바로 who, which, that, whose, whom까지 해서 우리가 5가지의 관계대명사까지도 한번 관계사까지도 한번 우리가 재밌게 학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관계대명사가 필요할지를 한번 볼게요. 연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연결을 했는데 연결하기 전에는 I have a friends 또 문장이 됐고 나는 친구가 있어요. My friends likes soccer. 그래서 나의 친구는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합칠 수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좀 끊어졌죠. 마치 로봇가 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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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문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관계사를 배우면서 똑같은 공통의 명사를 찾는 거죠. 바로 friends. 그리고 여기도 my friends. 이렇게 두 개의 연결의 앞에 문장에 있는 이 friends와 뒤에 문장의 friends를 서로 합쳐서 이때 관계사가 필요하죠. 이때 관계대명사가 바로 여기에 who가 들어가는 거죠. I have a friend who likes soccer. 그래서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난 친구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사, 이 마법브릿지, 바로 who죠. 이 who가 이 마법브릿지에 대한 이 관계대명사가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바로 마법브릿지, 마법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명사를 두 개를 서로 합쳤을 때 friends, 여기 my friends를 합쳐서 이 공통에 있는 이 명사를 합치고 그다음에 who를 통해서 마법 브릿지 연결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요. 앞에 문장에 있는 이 기착한의 friends, 뒤에 문장에 있는 my friends 명사에 바로 이 관계사를 딱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딱 이렇게 연결해서 마법 브릿지의 관계대명사가 딱 이어주니까 중복되는 단어가 뒤에 문장에 my friends가 빠졌죠? 이 my friends가 빠지면서 바로 연결 브릿지만 남긴 거예요. 바로 연결 브릿지가 뭐였죠? 바로 who만 남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단어가 빠지고 연결 브릿지만 남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학습의 주요한 포인트 학습 주제입니다. 그랬을 때 앞문장에 있는 friends, 뒤에 문장에 있는 friends까지 이 공통에 있는 명사가 바로 이제 하나가 빠지고 이 공통에 있는 명사 빠지면서 바로 마법 브릿지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재미있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주요 관계대명사를 한눈에 보신다면 바로 이렇게 재미있게 다 이미지로 되어 있죠. who는 자, who 볼까요? who는 사람을 연결하는 브릿지. 네,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제 바로 브릿지가 되고요. which는 사물과 물건 그리고 동물을 연결하는 브릿지. 그리고 that은 맞는 캐릭터예요. that은 토니쌤도 좀 많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맞는 캐릭터로서 바로 이 명사 중에서 바로 사람도 다 연결할 수 있고 동물도 연결할 수 있고 물건도 연결할 수 있는 사물도 연결할 수 있는 바로 맞는 브릿지. 네. whose는 소유격을 통해서 소유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뭐뭐를 연결하는 브릿지. 이제 5번째가 whom은 사람을 목적어를 연결하는
브릿지 해서 우리가 5가지의 관계사,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알았어요. 바로 이렇게 who, which, that, whose, whom까지 재미있게 우리가 5가지 관계대명사를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who, 그 다음에 which, that, whose, that에 대해서 5가지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한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바로 이 who는 사람을 연결하는 브릿지죠. who는 사람을 연결했을 때 쓰는 브릿지가 바로 여기에 이 사람 모양의 기차.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사람을 연결하면서 이 사람을 연결했을 때 바로 who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 모양의 기차, 바로 관계대명사도 마법의 브릿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 명사가 있죠. 이 명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보셨던 선행사예요. 그럼 공통분모죠. 선행사로 생각하면 이 공통분모가 이 보이가 겹쳐요. 그럼 이 보이가 겹치면서 여기에 마법의 브릿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서 마법 브릿지 관계대명사가 후로 딱 들어가면서 이 공통분모가 되면서 공통적인 명사가 되죠. 이 공통명사가 되면서 lives next door is my friend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이 선행사, 그리고 그 똑같은 이제 공통에 있는 같이 이 앞에 문장에 있는 공통의 명사, 뒤에 문장에 있는 공통의 명사가 바로 더 보이였어요. 더 보이가 이제 그 마법의 브릿지, 바로 관계사 who를 이용해서 2개 서로 다른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합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who 브릿지를 연결해서 바로 사람 주어의 바로 the boy,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죠. 뒤 문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토니쌤이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토니쌤이 이 합쳐진 문장을 2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the boy lives next door 이렇게 쓰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이 the boy lives next door 그러면은 그 소녀는 옆집에 살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이제 the boy is my friend 이 문장이 된 거예요. the boy is my friend.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 the boy lives next door 이게 앞에 문장. 그리고 뒤에 문장이 바로 뒤에 칸 기차 문장에서는 뒤에 칸이 바로 the boy is my friend. 그래서 그 소녀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명사가 서로 겹치는 거죠. the boy가 서로 겹쳤을 때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서로 합쳐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he boy who 그쵸? 연결 브릿지가 who가 들어가죠. 연결 브릿지 관계사 who가 들어가면서 the boy who lives next door is my friend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관계사를 본다면 which예요. which는 물건, 사물을 연결하는 브릿지고 바로 동물도 연결할 수 있어요. which는 물건, 그렇죠? 사물이랑 물건 똑같죠? 그러면 물건 그리고 동물을 연결하는 브릿지. 그랬을 때 여기 선행사가 있었을 때 이 선행사는 바로 여기 또 book이 돼요. 이 book이 이 앞에 칸에 있는 book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뒤에 칸에 있는 그 book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토니쌤이 바로 이거를 이미 위치가 관계사, 바로 마법 브릿지가 있어서 서로 합칠 수 있었지만 두 개를 먼저 한번 나눠보는 걸 먼저 해볼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앞에 칸 기차입니다. This is the book.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 앞에 칸 기차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그 두 번째 기차 칸은 또 어떻게 하냐면 I like the book the most 이렇게 쓴 거죠. I like the book the most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두 개의 문장이 서로 따닥따닥 찢어졌잖아요. 그럼 따닥따닥 이게 분리돼서 나눠졌을 때 이거를 이제 합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합친 것이 바로 This is the book which I like the mos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hich는 바로 사물을 연결하는 브릿지. 그래서 물건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로 보시니까 너무 이렇게 편하게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뇌과학 이미지 연구법을 통해서 이미지로 쉽게 영어 학습을 하면서 더 기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 잘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도 볼게요. 세 번째는 만능 연결 브릿지예요. 그 that은 사람도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도 연결할 수 있고
그쵸. 사람, 물건, 동물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람, 사물, 동물, 선행사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만능 연결 브릿지예요. 이 만능 연결 브릿지가 바로 that을 통해서 다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 that을 통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이 공통의 그 명사가 있죠. 여기서는 바로 the dog죠. the dog가 앞에 문장 그리고 뒤에 문장이 똑같이 다 dog가 명사가 들어가요. 이 명사가 바로 이제 그 선행사가 되면서 이 선행사의 연결 브릿지가 바로 that이 들어가죠. 그랬을 때 여기에 크게 짖고 있는 강아지는 매우 귀엽다. 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the dog that barks loudly is very cute 해가지고 여기에 그 크게 짖고 있는 강아지, 네, 크게 짖고 있는 강아지가 바로 매우 귀엽습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칸의 기차의 the dog 그리고 뒤에 칸의 기차에도 바로 the dog가 서로 이제 공통의 명사로 서로 겹치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명사로 서로 겹치기 때문에 바로 이 관계의 마법 브릿지, 관계사 바로 마법 브릿지의 that을 이용해서 만능 마법 브릿지죠. 이 만능 마법 브릿지의 that으로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 문장을 서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분리된 문장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합치는 기능, 바로 관계대명사의 하나의 주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또 하나를 또 예를 들어 또 추가적인 상식을 알려드린다면은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형용사로 쓸 수 있는 역할이에요. 바로 형용사 역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 형용사의 역할은 바로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 기능까지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그 기능까지 알고 계신다면은 정말로 이 관계대명사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 관계대명사 문장을 이해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선행사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형용사로 된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관계대명사를 형용사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잘 봐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whose 경우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whose가 바로 소유를 역할을 하는데요. 소유 연결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녀가 바로 공통 분모예요. 그 공통적인 그 명사 앞에 칸에도 있는 명사 the girl, 그다음에 뒤에 칸에도 있는 뒤에 문장에도 있는 그 명사가 바로 the girl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장을 whose를 통해서 바로 이 소유격을 통해서 합친 거죠. 그랬을 때 요거를 통해서 이 whose가 바로 이 마법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문장에 바로 이 앞에 문장 그리고 이 뒤에 문장에 있는 이 뒤에 칸을 이렇게 whose의 이 소유격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재밌게 연결을 할 수 있어서 바로 the girl whose bag is red is my sister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녀의 가방이 빨간색인데 그 가진 소녀는 나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바로 그 소녀의 가방이 빨간색이다라는 게 좀 중점적인 거죠. 그래서 소녀의 가방이 빨간색인데 그 소녀는 바로 나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녀의 가방, 이 빨간색인 소녀는 나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두 개의 분리된 문장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ose의 역할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웠을 때 이 5가지 종류가 바로 who, which, 그리고 방금 배우셨던 그 만능 마법 브릿지, that, 그 다음에 소를 연결하는 whose까지.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그 관계대명사를 배웠어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자 다음에도 이렇게 배우시는 게 바로 어떤 관계대명사는 바로 whom이에요. whom일 때도 이거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바로 목적어일 때 연결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whom은 보통 who도 다 돼요. 목적어를 얘기할 때 who도 쓸 수 있고 whom도 쓸 수 있고 근데 주로 이제 많이 쓴다면 이제 요새는 whom보다는 who를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목적격을 쓸 때에도. 그랬을 때 여기서는 The man is my teacher 이렇게 두 개 분리된 문장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앞 칸에 있는 문장 그리고 뒤에 칸에 있는 뒤에 문장이 연결이 되었을 때 I respect the man 해가지고 나는 그 남자를 존경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칸에 있는 그 공통의 명사가 누구였죠? 바로 the man이죠. the man 그리고 뒤에 문장도 the man이었죠. 그럼 이 the man이 바로 이게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이 목적격을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the man whom I respect is my teacher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남자는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존경하다를 동경한는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형용사절,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바로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리스펙트가 이제 그 관계대명사의 바로 형용사절로 변하면서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수능 영어를 또 하실 때 고등학교 진학하시고 수능 영어를 또 준비하시면서 수능 볼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바로 whom이 됩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5가지 활동을 우리가 다 배웠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who, 그다음에 물건, 동물을 얘기했을 때 which, 그다음에 물건, 사람, 동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that,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소유격을 얘기할 수 있는 whose, 그다음에 마지막에 목적격을 다루었던 whom까지 다 배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5가지의 관계대명사 마법 브릿지를 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 활동을 통해서 바로 기차를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여기서는 I have a camera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면 맞냐면은 여기 캐머라가 매우 오래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캐머라 공통분모가 캐머라. 그러면 이게 답이 뭐가 되냐면은 who도 돼요. who 아니죠. who가 아니고 which가 되죠. which. 네, which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바로 that이 돼요. 사람 안 돼요. who 안 돼요. 예, who가 안 되고 바로 which하고 that은 여기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은 I have a camera that is very old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I have a camera which is very old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Do you know the woman? 너는 여자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비었죠? 그럼 여기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Who is standing over there? 저기에 서 있는 여자를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때 여기서는 who도 되고 that도 쓸 수 있어요. who하고 이제 who 그 다음에 that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Do you know the woman who is standing over there?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Do you know the woman who is that is standing over there 이렇게도 두 개의 문장을 이제 바로 그 쓸 수가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를 who 아니면 that을 넣으면서요. 자, 세 번째도 볼게요. 세 번째는 the house가 들어가는 여기 집이 보이네요. The house is on the hill. 그래서 그 집은 언덕 위에 있어요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지었다 이거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지은 게 바로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house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my grandfather built the house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house가 물건이잖아요. 물건이니까 뭐가 될까요? 바로 which가 된 거죠. which도 되고 똑같이 that은 만능이니까 다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답이 which가 되고 that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개 문장을 합친다면은 the house which my father built is on the hil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which가 연결되면서 the house which my grandfather built is on the hill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또 that을 쓸 때도 the house that my father built is on the hill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이제 아까 토니쌤이 설명 안 했던 부분인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생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법 브릿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도 그럼 여기 답은 총 세 개가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답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The house my grandfather built is on the hill 이렇게도 목적격은 또 생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또 상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상식을 통해서도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장을 본다면은 The students
love the teacher. 그 학생들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선생님이 여기 나오죠. 그럼 이제 공통된 그 관계대명사 바로 이 명사가 바로 the teacher죠. the teacher가 들어가면서 이 공통된 그 관계사가 바로 여기에 사람을 가리키는 who도 되고 그리고 또 다 들어가는 바로 that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랬을 때 바로 who도 쓸 수 있고 여기는 that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the student love the teacher who is very kind. 매우 친절한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the student love the teacher that is very kind.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매우 친절한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활동 1을 기차 연결 미션을 한번 해봤어요. 이 기차 연결 미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정답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에서는요. 문장 늘리기 마법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문장 늘리기를 통해서 바로 이 마법 브릿지가 있죠. 이 브릿지, 이 마법 브릿지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She is a student. 그래서 그녀는 학생입니다. 그랬을 때 She is a student 하고서 여기서 학생이면은 여기 뭐가 들을까요? 바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뭐가 될까요? who가 되죠. 그래서 she is a student who is very smar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녀는 매우 친절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사를 이렇게 who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2번 문장도 볼게요. 2번 문장은 the train arrives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the train is wrong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장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죠. 그러면은 which도 쓸 수 있고 that도 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the train which arrives is wrong 이렇게 이 도착한 기차가 매우 깁니다. 길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the train that arrives is wrong.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that이 들어가죠. 그 who도 들어갈 수 있고 that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여기도 which도 들어갈 수 있고 that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도 해볼게요. 세 번째도 물건이죠. 세 번째도 물건이기 때문에 that is a camera. 그럼 여기도 which를 쓸 수가 있죠. which I want. 그리고 또 that을 또 쓸 수 있어요. That is a camera that I want. 해서 여기에서도 which도 쓸 수 있고 that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법 연결 브릿지가 여기서도 who, which, that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관계대명사 세 개가 바로 그거예요. who하고 which하고 that 이 세 개가 많이 나오고 그 기능들 이 세 개가 나왔을 때 그 세 개가 나왔던 기능들을 잘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토니쌤의 추가 정보가 어떤 거냐면 이 콤마를 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콤마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콤마를 쓸 때는 약간의 좀 보너스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콤마를 썼을 때는 이 보너스 정보를 줘가지고 이게 보너스 정보가 바로 여기 들어가죠. 이 보너스 정보가 이제 필수 성분은 아닌데 그냥 추가로 주는 성분일 때 콤마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필요한 정보는 that이 여기 경우에는 바로 필요한 정보다. 꼭 필요한 정보를 쓸 때다. 그때는 바로 that을 콤마를 안 붙이면 돼요. 콤마를 붙이면은 안 돼요. 그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전달해야 되는 정보는 바로 콤마가 빠져 있는 거죠. 콤마가 들어갈 때는 그러면은 필요하지 않은 보너스 정보. 콤마가 안 들어간 거는 바로 필수적이고 바로 중요한 정보, 바로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라는 것도 이 상식으로 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는 없는데 그 약간의 보너스 정보를 준다 그랬을 때는 콤마를 붙이시고요. 근데 필수적이고 꼭 중요한 정보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콤마가 빠져 있어야 돼요. 콤마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콤마를 쓸까 말까 하는 이게 고민이 좀 될 수가 있죠. 그때 콤마를 안 쓸 때는 필수적이고 필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를 줄 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는 또 흔한 실수와 토니쌤의 꿀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봤을 때
그 중복 단어를 그죠?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 단어를 우리가 빼먹을 때고 바로 that 경우에는 바로 that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whom으로 말할 때는 바로 who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격을 쓸 때도 whom을 쓸 수도 있고 who를 쓸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that 경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를 또 상식으로 또 알려드린다면 이 that 앞에는 콤마는 쓰지는 못해요. that 앞에는 콤마를 쓰면은 이 문장에서는 틀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맞냐면은 콤마를 쓸 때는 바로 필요하지 않는 정보잖아요. 콤마를 쓸 때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쓸 때는 바로 사람일 때는 who를 써서 콤마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콤마를 써서 which를 썼을 때도 이제 콤마를 쓸 수 있죠. 근데 that 경우에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콤마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콤마를 썼을 때 that은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문법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콤마를 썼을 때는 바로 that이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that 경우에는 바로 꼭 항상 필수적인 정보로만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전 적응을 해서 우리 일상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쇼핑도 있고 학교, 여행, 운동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별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건이니까 바로 which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는 사람이죠. 티처가 선생님입니까? who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which도 쓸 수 있고 which 그 다음에 that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who도 되고 그 다음에 that도 되고요. 그래서 the teacher who teach English is nice.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도 쓰면서 할 수 있고요. 여기는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여기는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자, 그러면 여행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 여행 파트에서는 우리는 궁전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그 어떤 궁전인지 말할 때도 바로 팰러스 이것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선행사일 때 사람과 사물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한번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동 파트를 볼게요. 운동 파트에는 this is the player 그 다음에 scored the winning goal 이렇게 나오잖아요. 빈칸이 나왔을 때 빈칸이 나왔을 때 여기 플레이어가 사람이죠. 그럼 who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 this is the player who scored the winning goal 이렇게 쓰면서 이 승부의 골을 넣었던 그 선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that도 괜찮아요. that도 되죠. 그랬을 때 this is the player that scores the winning goal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먼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여기서는 who도 되고 that도 되고요. 근데 플레이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which의 그 동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which가 물건이 아니니까요. which를 쓰면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쓰지 못해요. which는 물건에만 쓰고 동물일 때만 쓰고 who는 사람일 때만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알려드렸던 만능 브릿지가 들어보셨죠? 아까 만능 브릿지 공부해 보신 것처럼 바로 that 경우에는 바로 사람도 되고 바로 물건도 다 되고 그때는 이제 만능 브릿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이제 문장을 한번 완성을 실습을 해볼게요. 이것은 내가 빌린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그녀는 파티에 온 친구입니다. 이렇게도 그 문장을 연결을 지을 수가 있죠. 그때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단계별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토니쌤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내가 어제 내가 빌린 책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만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this 이렇게 써야 돼요. This is the book. 여기가 which I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은 내가 빌린 책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들어가는데 여기 후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후가 아니고 여기 위치 후가 아니고 선생님이 틀렸어요. 토니쌤이 여기 답이 위치가 맞는데 위치가 정답인데 후로 이게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예, 후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후가 아니라 위치, 네, 위치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this is the book which I borrow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ich I borrow 해가지고 네, this is the book which I borrow 하면은 이것은 내가 빌린 책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기는 어떻게 쓰시냐면은 그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는 he is the teacher who I respect.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서는 이제 who를 써도 되고요. 여기 이거 써도 돼요. 이거 똑같은 게 that 써도 돼요. 네. 여기 that 써도 되고 여기는 who 써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which를 써도 되고 여기도 똑같이 that 써도 돼요. 여기도 that 써도 되고 여기 똑같이 which도 되고 who는 안 돼요. 여기서는 예, that 두 개 다 가능하죠.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this is the book which I borrow. This is the book that I borrow.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는 그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who 맞네요. 예. 그러면 he is the teacher who I respect. 그리고 he is the teacher that I respect.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우리가 한번 그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장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수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이제 암기 없이 이해하는 뇌과학 이미지 영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법 브릿지, 우리 마법 브릿지에서 바로 관계대명사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관계대명사 첫 번째 문장과 앞에 문장에 기착한 그리고 뒤에 문장에 기착한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는 걸 우리가 배워봤었어요. 후일 때는 바로 사람을 연결하는 후였고요. 여기도 위치는 바로 녹색, 바로 사물과 그리고 물건, 그쵸. 그리고 동물을 연결하는 위치를 배웠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맞는 브릿지로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car that I like.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소유를 연결했을 때는 whose죠. whose를 통해서 소유를 연결할 때 whose를 쓰고 the man whose car is red. 그리고 whom을 썼을 때는 목적어, 사람 목적어를 연결할 때 the teacher whom I respect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길게 이어주는 마법 연결 브릿지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에 체크리스트 1번이 기차 연결고리와 마법 브릿지 이해 다 됐죠? 마법 브릿지가 바로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whose, whom까지 다 연결했죠. 기차 연결고리를 통해서 문장과 문장 이렇게 연결해봤죠. 바로 5가지 관계대명사 역할도 구분해봤죠. 바로 who는 바로 사람, 그리고 which는 물건, 그리고 동물, 그리고 that은 사람과 물건, 동물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whose는 소유를 얘기할 때 쓸 수 있고 whom은 사람의 목적격일 때 연습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문장의 연결 연습도 우리가 다 한번 해봤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오늘 체크리스트 모두 다 완료를 했는지 한번 우리 학생 친구들 모두 여러분 모두 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바로 암기 없이 이해하는 뇌과학 영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쭉 다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암기 없이 이해하면서 이미지를 통해서 뇌과학 이미지 영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뭐 재미있게 기차도 한번 봤고 이 기차를 연결하는 브릿지도 우리가 실제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예고드릴게요. 다음 주 6주차에서는 바로 입장에 서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고 있는 바로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예요. 수동태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문법인데
이 수동태도 쉽지는 않은 문법이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6주차에서는 바로 카메라 앵글을 바꾸다 보면은 바로 문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 목적어, 행위자 이렇게 하면서 수동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재미있게 또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볼게요. 다 마지막에 다 왔네요. 암기 없이 이해하는 뇌과학 연문법, 이미지 한 장이면 문법이 보이죠. 오늘 문법을 통해서 마법의 브릿지, 마법을 이렇게 잘 배우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6강에도 또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